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열광한 기독교 세계, 중세 기독교 세계를 봤죠. 그리고 오늘도 약간 번외편 비슷한 성격인데 중세 대학의 성격 두 가지. 하나는 길드, 일종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 그리고 또 하나는 치열한, 정말 치열한 근대 현대를 뭐 넘어선다고 봐야지.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재미나게, 여기서 재미나다는 것은 제 스스로가 자, 길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교양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장인들이 뭘 잘 만든단 말이지. 근데 그거 기술이 아트, 리버럴 아트에 썼던 아트가 기술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예술 말고. 기술이 저기 되면 예술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도제를 거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그 조합을 이제 형성을 하죠. 근데 그렇게만 배웠지 그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참 어려웠고 그냥 외웠고, 그리고 나중에 교양서적 수준에서도 그렇게 잘 잡히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20대 초나 이럴 때는. 근데 이제 막 혼자서 떠먹는 것처럼 학습을 해나가면서 보니까는 이제 연결이 종횡으로 이제 되면서 그 드러나는 건 역시 실제는 길과 돈의 역사예요. 심지어는 철학이나 종교마저도. 길드라고 하는 거는 종교건 재산이건 빼앗기지 않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게 근대 유럽의 무슨 조약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마음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이고, 그런 것이 근대 혁명들을 다 만들어낸 거죠. 과학혁명이고 시민혁명이고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도 그 내용이잖아. 그리고 그런 것도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상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안 뺏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도 그런 거예요. 대학도. 조합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정치 권력이 그걸 뺏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정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종교 권력이 뺏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대항을 모여가지고 하는 거야. 그게 조합이에요. 그리고 그 조합의 이름이 길드인데 그 안에는 학생 교수 조합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아, 학교에는 크게 이제 이거 너무 좀 그렇네요. 너무 재미가 없겠네. 그건 어쨌든 학교도 개인 학교들이 이제 그때 막 생기는데, 뭐랄까 사립학교 같은 것, 그거 가지고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가지고 쫄딱 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대로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서양은 이제 금융 쪽도 그렇지만은 금융 이전부터도 그런 계약 관계가 확실하고 그런 마인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신학적인 그런 것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저 아벨라르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 사람도 엄청 잘 가르치는 거야. 엄청 잘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가지고 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강의를 했다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뭐 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또 권익을 보호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어, 복잡하게 가면 안 돼. 단순하게 할게요. 단순하게. 뺏길 수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단 말이죠. 길드들은. 그죠? 장인도 그렇고 또 상인도 이제
금융에 막 밝아지는 거지. 그런 전문성을 보호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같이 뭉치는 거야. 그리고 교육도 전수도 해주고 도제식으로.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교수랑 학생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뭐랄까 어떤 면에선 권익보호야, 권익보호. 그렇게 봐야 돼요. 금융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아직 금융 개념은 아니지만 신용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가 생각이 막 나요.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가 봐요. 고2 때까지는 띵까띵까. 볼료냐 대학과 파리 대학이 유명했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볼료냐 대학이 법학, 파리 대학이 신학 이렇게 유명했다고 이제 배웠어요. 중세에.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현실판으로 들어가 볼게요. 볼료냐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법학, 어, 학생 조합이에요. 학생 중심의 조합. 그리고 파리 대학은 신학, 교수 중심의, 선생 중심의 조합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볼로냐 대학 같은 이탈리아 중심의 그런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 중심의 조합이었어요. 법학, 의학 이런데 이 사람들은 어 지들이 그거 패컬티를 지들이 이제 다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도 좀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전문직으로 나갈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유럽의 북유럽, 남유럽은 주로 그렇고 북유럽은 파리 대학 같은 데는 교수들이 하는 거고 주로 인문학, 아, 우리가 아는 인문학이 아니라 저번에 설명했죠? 리버럴 아트라든지 철학, 신학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수들이 이제 그걸 하고 주도가 좀 되는 조합이고 그게 나름대로 권익을 그게 다 나중에 먹고 사는 거랑도 연결이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걔들 다 수업료 내고 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수업료 막 박앤세일도 막 하고 막 그렇게 개인 학교에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도장 깨기 오륜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했던 도장 깨기 있죠. 추배다리 했던 거. 그것도 선생들이 도장 깨기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 논쟁을 해가면서. 근데 그게 이제 대학이에요. 그래서 유니버시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니버시티가 어 라틴어로는 유니베르시타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조합이에요, 조합. 이렇게 여러 개 여럿이 모여서 한다는 것. 길드라는 거예요, 길드. 그리고 오히려 단과대학은 어떻게 되죠? 컬리지는 모르겠다. 라틴 걸로. 근데 그거는 단과대학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원으로는 기숙사예요, 기숙사. 즉, 뭐 이렇게 하는데 능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또 이제 장학금제도 같은 거죠. 이를테면은. 그래서 능력 있는 학생들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거의 상징인데 그게 컬리지가 되고 하나는 조합이 이제 유니버시티가 된 거예요. 컬리지와 유니버시티가 단과대학 종합대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한 게 뭐냐? 지금의 대학을 생각하면 안 돼. 무시무시해요. 사립학교들도 무시무시한 그 미야모토 무사시의 도장 깨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짱이 저번에 말했던 그 희대의 스캔들 그 주인공이 그 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단한지 여러 그 중세 철학의 골격도 세우고 방법론을 세우고 대학의 방법론도 그 사람이 많이 영향을 줬죠. 뭐냐? 토론이에요, 토론. 지금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 아니에요. 이렇게 책 펴고 뭐 이렇게 수업 듣고 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학. 책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양피지 책은. 파피루스하고 양피지가 있는데 파피루스는 어떤 식물성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지만 양피지는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요 어떤 가죽의 그거를 벗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그러니까 책은 그 대학에서 거기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열람을 하는 것이지 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이 막 책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으로 환산하는 그 정확한 거 모르지만은 진짜 무슨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때 당시로서. 그러니까는 그때는 뭐냐? 수업을 책 없이 듣는 거야. 이해가세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뭐라고 하는 걸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방식으로 듣고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다가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 토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 토론 수업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게 돼야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중세에서 근대 사이에 나오는 그 대학이 중세가 암흑 시기가 아니에요. 그 대학이 있었기에 서구 과학혁명이라든지 그 서구의 이제 어떤 발달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책이 있으면은 우리 여러분 유튜브 보죠? 유튜브, TV 뭐 이런 거 보죠? 넷플릭스 이런 거 보죠? 이런 거랑 책이랑 엄청 큰 차이가 나잖아요.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랑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책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책하고 토론 수업하고의 갭도 엄청난 거예요. 뭐냐? 책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교수가 선생이 학생한테 야, 너 시간이란 뭐를 할까? 어, 어. 갑자기 내가 선생이 되려니까 힘드네. 인과율적인 시간의 시작은 있냐 없냐? 이거를 다음 수업 시간에 답해봐. 이렇게 숙제를 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업이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시간이란 무엇이고 인과율이란 무엇이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인과율적인 시간의 시작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막 그 다음 수업 시간까지 며칠 밤 새면서 인과율, 시간, 시공간 막 이런 거를 막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밤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 강의는 자기가 누군가랑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이건 지금 신학뿐 아니라 나중에 과학에서도 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장면을 예전에 책에서 읽으면서 이렇게 단련을 했으니 그 서양의 그 학문이 그렇게 질적인 차이가 났구나. 길드였기 때문에 권익부가 된 상태에서 외부의 영향을 많이 안 받은 상태로 분과가 막 생기고 칠과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리버럴 아트. 분과도 생긴 데다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그렇게 토론으로 해서 그 토론의 결과가 이제 어떤 결론으로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그럼 막 준비를 하고 시간은 뭐고 인과율은 뭐고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랑 닿아 있냐? 신의 문제랑 닿아 있단 말이에요. 신의 문제랑. 그리고 아르케, 로고스, 태초에 말씀해 계시느라 태초와 로고스까지 막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학생이라면. 막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인과율적인 시간의 시작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써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 논거를 막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가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는 교수 있고 대학원생 학부생들 쫙 있고 그리고 가끔씩은 주교도 온대요. 주교. 다 이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재판장에 서서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댓글, 이쪽에서 댓글, 이쪽에서 댓글, 반박 대반박 이게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야 사실. 그 숙제가 떨어지면은 내 친구들도 대학원생, 교수들 다 준비를 해오는 거야. 근데 나는 진짜로 심하게 준비를 했지. 며칠 밤을 새면서 도서관에서. 우리는 책도 없어. 책도 없으니까 말로 다 해야 돼. 머리가 막 꽉 차는 거지. 그리고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반박받으면은. 그거는 인과율적인 그 시간이
그때는 뭐 특이점이란 표현으로 표현을 안 했겠지만은 뭐 특이점이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토론이 진행이 되죠, 논박이. 그거를 그 한 질문 가지고 이틀을 해요, 이틀. 도시락 싸워가지고 이틀을 한단 말이에요, 이틀을. 지금 대학이랑 급이 다르죠? 지금은 기껏해야 3시간짜리 수업, 길면. 그렇게 해서 여러 주제를 막 100년 역사를 다루잖아요. 근데 한 질문을 가지고 이틀 동안 토론을 계속 하는 거야. 뒤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며칠 지금 밤새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씩 잡혔다고 하면은 일주일 밤새가지고 그걸 해오는데, 어우, 막 내 경쟁자들, 그리고 지도교수, 그리고 학장, 총장까지 어쩔 때는 오고 막 그러는 셈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은 막 그 참반여 과정이 바로 그 희대의 스캔들. 그분이 이제 그 예스, 노, 여기에 서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몇 시간 전에 말했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방법으로 채택했다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가지고 이제 그걸 풀어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이틀의 그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토론 어떤 그런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질문을 했던, 이제는 제가 교수가 될게요. 선생이 며칠 또 밤을 새는 거야. 왜냐? 거기에서 내가 결론을 내야 돼. 근데 결론을 내면은 인과열적인 시간의 시작은 없다로 내가 결론을 만약에 냈어. 그러면은 모든 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모든 토론 과정을 누군가는 이제 종이가 귀하니까는 한 사람만 그 속기사가 쓰는 거야. 그걸 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거야. 없다. 근데 있다고 한 어떤 그 논거들이 막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어느 것은 타당하지만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된 게 한 질문에 대한 한 대답의 어, 어떤 뭐 약식 논문 같은 게 되는 거죠. 결론서 어떤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세 대학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콧물이 계속 나와요. 그거를 정규 토론이라고 하고, 그건 정규 토론이고, 그거보다 더 심한 건 자유 토론이라고 있어. 자유 토론. 정규 토론도 자유 토론도 지금의 근대나 현대 대학의 그 정도 수준의 그걸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근데 자유 토론 더 심해. 지금 이 과정을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하는 거지. 선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것이 실제 역사에서 이단 죽이는 거 봤죠? 다 뺐고. 그때는 신학이니까는 상대를 죽이는 데 많이 썼어요. 자유 토론은 정말 무서운 거야. 정규 토론은 수업에서 수업 방식인데, 자유 토론은 진짜 모든 거를, 그 주제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간단한 질문이 아니지. 어떤 주제 하나를 던지고, 그러니까 그 재판장에 서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모든 답변이 가능해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 주제를 일부러 내주면은,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선생이 내주면은 그걸 해가지고 그걸 만약에 견뎌내면은 기독교 세계의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무너지면은 그냥 이제 와르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거긴 냉정한 세상이거든. 이제는 논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냉정한 세상이야. 근데 그래서 자유 토론은 좀 진행이 되다가 없어졌어요. 그 역사에서. 다만 한 사람은 자유 토론을 계속했지. 한 사람은. 그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거인인 거예요. 덩치도 거인이었지만 그거를 한다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한 철학이나 뭐 이런 것뿐 아니라 그 시대 상황, 그 시대 아까 말했던 그 열풍, 그리고 본인의 신앙이 있었는 거지, 신앙. 그게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걸 견뎌낼 수가 없거든.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고 지금 제가 말한 것이 그때의 대학이고 조합이고 길드고 그리고 전문성이 점점 이제 막 심해지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를 받아들이는데 완전 배척하는, 그러니까 서로 죽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자유토론에서 완전 배척하는 파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 어거스틴주의라고 해요. 어거스틴이 1000년 전에 세워놓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그리고 1000년까지는 사실 아니지만 그리고 급진계야파 같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딱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온건계야파 같은 그거에서 한번 거기에서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계속 따져보자. 이 중간에 속했던 게 토마스 아퀴나스이고 어마어마한 자신감으로 자유토론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재미가 좀 혼자 있었나? 감사합니다.